그냥 그냥 이렇게 아파. 다 만다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잖아. 쑤시고 당기고 허리는 허리 통증. 다리는 땡기고 쥐가 나서 막 나무같이 빳빳하고요. 눈물이 저절로 막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허리뿐만 아니라 팔과 어깨를 짓누르는 찢어질 듯한 통증. 원인은 척추. 저리거나 시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좀 이상한 통증. 그런 통증이라면은 이거는 척추에서 신경이 눌렸구나. 목이나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증상이구나. 이걸 의심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척추 안에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자극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건강리포트의 장수영입니다. 요즘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구부리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들고 심지어는요 누워있는 시간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꼭 참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중앙 MR의원의 박창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려운 곳을 빡빡 긁어주실 주용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용만입니다. 요즘은 뭐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라 뭐 젊은 친구들도 뭐 허리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원장님? 허리 통증, 예. 이 요통의 원인을 하나로 딱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관절에 이상이 오는 경우, 또 추간판, 디스크에 의해서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 또 인대를 다친 경우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또 근육 염좌, 근육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은 주로 디스크, 추간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추간판, 뭐 척추,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죠? 원장님, 일단 추간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의 척추고 이게 하나의 척추죠. 그 사이에 여기 모형은 빨갛게 돼 있는데 실제는 빨갛지 않지만 자, 우리 몸이 이렇게 허리가 움직일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완충작용도 할 수 있는 이 물질, 이거를 추간판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보통 디스크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눌려서 이제 이 노란 신경을 건드리게 되죠.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이 신경이 이제 가는 다리랄지 뭐 발바닥이랄지 그런 부위에 뭐 저리거나 당기거나 쑤시거나 화끈거리거나 또는 차지는 시리는 그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심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좀 더 심하면 이제 힘까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뭐 손발이 저리거나 당기거나 쑤시거나 이런 증상은 혈액순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추간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통증,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아프다, 아주 심하게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리거나 시리거나 땡기거나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하면 힘이 약해지는 거, 이런 것은 신경 압박 증상이다. 신경이 눌렸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디스크라는 게 왜 제자리에 가만히 안 있고 밀려 나와서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거나 노화 또 퇴행성 때문에 디스크가 과연 튀어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면은 이렇게 되죠. 허리를 구부린 상태. 앞이 좁고 뒤에가 넓어졌어요. 이 상태로 상체 몸무게로 눌려보면, 또 물건 무게로 이렇게 눌러보면 뭐 튀어나왔죠? 튀어나와서 이 노란 거, 이게 신경이에요. 이 신경근을 건드리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허리를 똑바로 핀 상태로 앉아있다. 허리를 펴고 물건을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눌러봐도 디스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 자세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구부리는 자세는 굉장히 안 좋군요, 척추에. 인구의 약 90%가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걸음을 걸으려면 말이죠. 소리단 말이에요. 걸어서는 한 500m 가면 서서 쉬었다 가야지 그냥 못 간다고. 누웠다가 돌아 누울 때, 또 일어설 때,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일어설 때, 이럴 때 허리가 땡겨서 이런 통증을 느끼고 그래요. 허리 통증 때문에 벌써 2번이나 수술을 받은 송희정 씨. 고생도 정말 많이 했다.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고 다리는 땡기고 쥐가 나서 막 나무같이 빳빳하고요. 그리고 허리가 점점 자꾸 이렇게 꼬부러져. 이게 아프니까 필 수가 없으니까 자꾸 꼬부라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저절로 막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아픈 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아픈가를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뭐 자가진단법이라든지 무슨 검사법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쉽게 이제 집에서나 혼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엉덩이가 좀 쉬거나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거나 또 화끈거리거나 뭐 전기 오듯이 나는 또 발바닥이 무슨 감각이 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지 또 뭐 발가락에 힘이 약해졌다랄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또 허리가 나는 안 아픈데 다리만 저린다. 또 나는 목이 안 아픈데 손만 저리거나 또 감각이 둔하다. 이런 경우에도 목과 허리는 안 아프지만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윗몸을 앞으로 굽혀보면 쭉 굽혀보면은 다리가 뒤쪽으로 한쪽이 더 당길 수가 있어요. 양쪽이 같은 게 정상인데 한쪽이 조금 더 당긴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구나 하고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면 또 어떤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의 진찰이고요. 예. 차분한 진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로 일반적인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CT나 MRI를 통해서 직접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그것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사는 부부라도 그 통증을 공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 통증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로 표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본인 스스로만 아주 고통받는 것이고 또 가족이 걱정할까 봐 가족한테 얘기도 못하는 것이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또 우울증까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정말 저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병원에 갈 정도로 막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기분 나쁘게 불편할 뿐이거든요. 그렇죠. 가끔씩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 디스크는 뭐 수술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오래 방치가 되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꼭 수술을 해야 됩니까? 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예, 디스크에 있어서 뭐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처음부터 뭐 수술을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겁내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 방법, 현재 어떤 치료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나눠서 물리치료와 견인요법과 주사요법의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리치료. 특징 열치료는 말 그대로 바깥의 피부 정도에 전달될 수 있는 열치료,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핫팩 치료고요. 심부열 치료는 열이 근육이나 관절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초음파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요법.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특히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그 눌려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마취액을 통한 마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술요법. 6주 정도의 물리치료나 다른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많이 망가져서 정말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에 국한돼서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인 치료요법. 견인 치료는 척추를 견인을 통한 척추강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견인 치료 같은 경우는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적응증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원장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네요? 네, 여기 모형을 보고 우리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눌렸어요. 예. 눌려서 튀어나온 건데, 예. 뒤로 밀려 나온 건데, 이거를 반대로 쭉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와 척추 사이를 쭉 잡아서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흡수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원리는 간단하네, 그죠? 네. 뼈와 뼈 사이에 틈이 나게 벌려주면, 위아래로 벌려주면 그 사이에 그 튀어나왔던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벌려만 주면 제자리를 찾을까요? 우선 우리가 주사기로 이렇게 주사약을 잡아 당기면은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액이. 마찬가지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를 늘려주면 디스크가 빨려 들어갈 수, 음압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모형을 잠깐 보시면 다시 이 모형에서 제 손가락을 디스크라고 생각했을 때 예.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이 후종 인대가 굽었죠. 예. 굽었는데 견인한다가 쭉 늘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디스크가 제자리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간판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수초 내에 즉시 된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수분, 또 뭐 수십 분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걱정되는 게 재발이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한번 튀어나왔던 추간판이 다시 구부리면, 자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시 잘못되면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늘려서 집어 넣어줬어요. 예. 넣어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눌러보면 괜찮았었죠? 예. 그래서 견인치료 후에는 반드시 허리를 안 구부리고 앉아 있으려고 하고 허리를 안 구부리고 물건을 들려고 하고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견인 치료에 관한 또 임상 실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대학병원하고 같이 예.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 견인 치료에 대해서 디스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효과를 판정하는 게 한 가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디스크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과연 수술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건가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이었는데 예. 견인 보조기가 있어요. 견인 치료 보조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착용하고 견인하고 나서 찍은 사진과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수술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한다면 예. 지금보다 더 객관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 레디올로지라는 그 세계 방사선과 의학회지에 예. 게재가 돼가지고 예. 뭐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독일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새로운 진단법으로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수술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이제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야, 그럼 우리나라가 이 디스크에서만큼은 의료 선진국이네요. 그죠? 보통 그 허리 아프신 분들 복대 같은 거 착용하잖아요. 원장님, 그것도 그럼 견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급성기에 통증이 심할 때 우리가 고정시켜주는 네.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견인 치료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예. 그 복대나 보조기를 습관적으로 예. 하루에 몇 시간씩 또 몇 달을 계속 복대에만 의지해서 보조기에만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 근육이 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증은 완화가 되는데 원인 치료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척추를 어떻게 늘리고 들어 올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병원에 가시면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따로 하나 묶고요. 또 밑에 골반 부부를 따로 하나 묶어서 골반 부부를 쭉 당겨주는 거. 그런 견인치료 받아보셨죠? 그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견인치료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아니, 허리 같은 경우는 밋밋하고 굴곡이 없어서 말이죠. 어디다 걸어요? 그런데 여기 해부학적으로 보면 옆구리에서요. 양 옆구리에서 보면은 여기 갈비뼈 늑골이 있죠. 네. 늑골과 골반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홈이 있어요. 예. 이 홈. 이 홈 사이를 끼워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늘려주면 여기 보이시죠? 허리가 이렇게 늘어날 수 키가 있는 커졌어요. 그렇죠. 예. 예, 키가 좀 커지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뼈 사이에 걸질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복대 들으듯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부 자체도 뼈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요. 쉽게 보시면 우리 손에서 보시면은 자, 이 뼈는 안에 있지만 피부는 따로 놀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허리 견인을 위해서는 뼈 사이에 걸려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척추 사이를 들어 올려서 늘려야 빠져나온 디스크가 제자리로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똑바로 해야 그 또 디스크가 다시 또 안 빠지니까 그래도 예방책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 자세에 있어서 습관도 문제지만요. 허리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 여기에서 이 뒤쪽에 제가 여기를 고무줄로 하나 딱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을 예. 해보세요. 고무줄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잘 안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무줄이 아주 약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힘없이 앞으로 자꾸 구부러지겠죠, 허리가. 그래서 여기 뒤쪽에 고무줄이 아주 튼튼한 고무줄이 딱 묶여 있으면 좋겠죠. 예. 그 고무줄을 바로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허리 근육이 튼튼하면 자 쉽게 허리가 펴지는 습관으로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근육 운동을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견인 치료법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한다. 실제 허리 견인 장치가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다. 우선 현재 허리 상태부터 체크해봤다.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은 많이 모시면 좀 쉬다가만 여기 아파하고. 네. 이게 이제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그걸 지나서 감각이 둔해지는 거. 이 정도면은 신경이 좀 많이 눌린 거예요. 손발이 저리고 당겨 단지 혈액순환 문제인 줄만 알았던 환자.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요. 지금 그 부위는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 보통은 이제 신경 압박 증상이 처음에는 저리거나 땡기거나 뭐 이런 화끈거리거나 뭐 시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주로 막 쑤시거나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발가락 쪽으로 해서 다리까지 감각이 둔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상태보다 좀 상당히 심한 상태. 그렇다면 견인장치를 착용한 후 결과는 어떠할까? 허리 견인장치 착용 전후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MRI 촬영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실제 착용 전에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착용 후 확실히 견인돼 있음이 밝혀졌다. 다리를 이렇게 올라보니까 이거 차고 나하고 확실히 틀리네요. 많이 올라가고 이쪽 다리가 좀 부드럽고 다리 당기는 게 확실하게 그냥. 제55차 대한방사선의학회 학술집에 따르면 허리 견인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척추간판 병변 환자 14명 가운데 9명이 추간판이 견인되는 것은 물론 증세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됐다. 견인기를 쓸 때는 이제 뼈 사이에 건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갈비뼈, 늑골과 골반 뼈 사이를 잘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배를 이렇게 쏙 집어넣고 가슴을 위로 쭉 들어보면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뼈 사이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허리와 그 인치수가 딱 맞아야 되겠네요. 그쵸, 걸리려면. 크면은 헐렁헐렁하니까 그렇죠. 안 걸리잖아요. 좀 작은 경우는 억지로 이제 뼈 사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걸 수가 있죠. 그렇지만 큰 경우라면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복대를 차신 분들이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또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 들 때 힘들다고 말이죠. 그럼 이 치료도 어떻게 평생 해야 되는 치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견인치료라는 거는 약이나 주사 맞듯이 뭐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하면 되는데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 디스크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럴 경우에만 이제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본인 스스로 올바른 자세 습관으로 다시 나오지 않게 예방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세는 좋은 자세,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다시 튀어나와서 통증이 있을 땐 그때만 잠깐 또 일시적으로 견인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죠. 손발이 또 저리다. 허리 디스크 때문이다. 이제는 거동조차 힘들다는 강삼순 할머니. 아픈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이게 도대체 집안에서 이거 청소하는 것도 너무 그냥 허리가 아파서 불편하고 또 때로는 이 다리까지 이렇게 땡기고 움직였다면 뭐 그날 저녁에 또 잠도 못 자고. 할머니가 힘든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다. 할아버지 역시 더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이라 아픈 몸으로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어넣었다가 일어날 때 그럴 때가 아프. 그럴 때는 이렇게 안 좋아, 많이.
이렇게 지낸 지 벌써 10년째다. 늙어서 젊어서도 이렇게 호강을 못 시키고 늙어서나 좀 호강 좀 시키고 그랬더니 많이 저렇게 아파서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근데 같이 이렇게 아프니 어떡해요. 마음뿐이지. 소문난 인꼬부부였던 두 사람. 오랜 병간호와 할머니의 허리 통증으로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두 분에게 허리 견인장치를 사용해봤다. 이 전후 치료를 받아보니까 허리가 그냥 쭉 당겨지는 기분이고 편안하게 좋아. 이렇게 웃어본 것이 손을 꼭 잡고 외출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만 이처럼 행복한 순간은 다시 없을 것이다. 자, 원장님 오늘 진짜 이 허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디스크가 왜 튀어나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이런 공부를 스스로 해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게. 네, 견인 치료를 통해서 집어넣어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견인 치료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디스크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오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세를 통해서. 고든 자세를 통해서 자세 습관을 곧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세를 잘 지키기 위해서도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면은 우리 그 허리에 대해서는 목이나 허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걱정 않고 예.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